서울의 한강변.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이준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옆.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의 마법 같은 존재가 준서의 심장을 뛰게 했다. 민혁은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법사였다. 서울에 숨겨진 세계에서. 그는 어둠 속에서 금지된 주문을 외우며 도시의 균형을 지켰다. 준서는 민혁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신비로운 눈빛에 끌렸다. 그 눈빛은 마치 별이 깃든 밤하늘 같았고, 준서는 그 안에서 길을 잃고 싶었다. 하지만 민혁의 직업은 늘 그들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준서야. 오늘 밤은 그냥 우리만의 시간으로 보내자.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이 준서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준서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혁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단순한 밤 공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법의 잔재였다. 이준서는 28세.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홍대의 한 카페에서 민혁을 만났다. 민혁은 32세.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그 특별함의 진실을 준서가 알게 된 건 몇 달 후였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준서는 카페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 민혁이 테이블 위로 떨어뜨린 작은 수정 구슬을 주었다. 그 구슬은 이상하게도 따뜻했고 손에 쥐자 희미한 빛을 냈다. 민혁은 당황한 듯 구슬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이건 그냥 장식품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민혁은 준서를 서울의 숨겨진 장소로 데려갔다. 한강변의 오래된 창고, 남산타워 근처의 비밀 정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지하의 오래된 서점. 그곳에서 민혁은 준서에게 마법의 세계를 살짝 보여주었다. 불꽃이 손끝에서 춤추고 바람이 그의 말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모습은 준서를 매혹시켰다. 하지만 민혁의 직업은 단순히 아름다운 마법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어둠을 지배하는 존재들과 싸웠다. 저주받은 영혼, 도시를 집어삼키려는 악령들. 그의 손에는 피로 얼룩진 과거가 있었다. 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너 정말로 사람을 해친 적이 있는 거야?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다. 민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강물을 바라봤다. 그의 침묵은 준서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준서야. 내가 하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도시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잃는 것도 많아.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민혁을 사랑했지만 그의 세계는 너무 위험했다. 민혁이 밤마다 사라지는 곳. 그가 돌아올 때마다 몸에 새겨지는 상처들. 준서는 그 모든 게 두려웠다. 하지만 민혁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혁은 준서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털어놓았다. 그는 어린 시절, 마법사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잃었다. 그의 부모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사라졌고, 민혁은 그 복수를 위해 마법사가 되었다. 하지만 복수는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너랑 있으면 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민혁이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준서는 그 순간 민혁을 구원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쉽지 않았다. 민혁의 적들은 그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준서를 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서가 스튜디오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창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민혁에게 전화했지만, 신호는 끊겨 있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을 빛내는 존재가 준서를 노려봤다. 강민혁의 연인. 네가 그의 약점이야.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준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혁이 나타났다. 그의 지팡이에서 푸른 빛이 폭발하며 어둠의 존재를 몰아냈다. 준서. 괜찮아. 민혁이 준서를 끌어안았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너 또 다쳤잖아.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은 미소 지으며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너만 무사하면 난 괜찮아. 그날 밤, 준서는 결심했다. 민혁을 사랑한다면 그의 세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은 그들의 운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민혁의 세계는 준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준서는 민혁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민혁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민혁의 손길, 그의 깊은 눈빛,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신비로운 기운은 준서를 계속 끌어당겼다. 민혁은 준서에게 자신의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 마법사 협회 소속이었고, 도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둠의 존재들과 싸웠다. 하지만 그 협회조차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다. 내부에는 권력 다툼과 배신이 만연했고, 민혁은 그 한가운데 있었다. 왜 계속하는 거야?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준서가 물었다. 그들은 민혁의 비밀 아지트, 남산 아래 숨겨진 작은 지하 공간에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마법 서적과 빛나는 수정들이 가득했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멈추면 이 도시는 혼란에 빠질 거야. 그리고 너를 지킬 수 없게 돼. 준서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혁의 세계가 그들을 갈라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어느 날, 민혁은 준서를 한강 근처의 오래된 신사로 데려갔다.
그곳은 마법사들이 의식을 치르는 장소였다. 이곳에서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주문을 걸고 싶어. 민혁이 말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준서는 망설였다. 이런 거 정말 필요한 거야. 민혁은 준서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잃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이 주문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의식은 간단했지만 강렬했다. 민혁은 수정 구슬을 들고 알 수 없는 언어로 주문을 외웠다. 준서의 몸을 감싸는 따뜻한 빛이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빛이 사라진 순간, 준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준서는 악몽을 꾸었다. 붉은 눈의 존재가 그를 쫓아왔고, 민혁은 그를 구하려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준서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의 곁에는 민혁이 없었다. 며칠 후, 민혁은 갑작스럽게 준서에게 연락을 끊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의 답도 없었다. 준서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민혁의 아지트를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결국 그는 홍대의 그 카페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민혁을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카페에서 기다리던 준서 앞에 낯선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다. 너 이준서지? 강민혁의 연인.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누구세요? 준서가 경계하며 물었다. 나를 지연이라고 불러. 민혁의 동료야. 그리고 지금 민혁이 위험에 빠졌어. 지연은 민혁이 협회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지된 마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준서를 보호하기 위해 협회와 맞섰고 이제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민혁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준서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를 찾으려면 너도 위험을 감수해야 해. 준비됐어. 준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민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지연은 준서를 서울의 오래된 지하철역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마법사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장소였다. 낡은 타일과 어두운 조명 아래 민혁이 묶인 채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민혁. 준서가 달려가려 했지만 지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침착해. 저들이 널 노리고 있어. 민혁을 둘러싼 마법사들은 협회의 고위층이었다. 그들은 민혁이 금지된 마법을 사용해 도시의 균형을 어지럽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준서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이 아님을 느꼈다. 그들은 민혁의 힘을 두려워했고 그를 제거하려 했다. 준서. 도망쳐. 민혁이 외쳤다. 하지만 준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혁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너 혼자 두고 안 갈 거야. 그 순간 민혁의 지팡이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는 준서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하지만 그 마법은 그의 몸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지하철역의 싸움은 치열했다. 민혁은 준서를 지키기 위해 마법을 쏟아냈지만 그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준서는 민혁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민혁, 제발, 멈춰.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민혁은 미소 지었다. 너만 무사하면 돼.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적들을 물리쳤지만 그 대가로 그는 무릎을 꿇었다. 지연이 준서를 끌어당겼다. 지금 도망쳐야 해. 민혁이 저들을 막고 있는 동안 안 돼. 민혁을 두고 갈 수 없어. 준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민혁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너 없으면 나도 의미 없어. 민혁은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준서. 내가 사랑했던 건 너야.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너는 내 빛이었어. 그 순간 지연이 주문을 외우며 적들의 공격을 막았다. 그녀는 민혁과 준서를 탈출시키기 위해 자신의 마법을 모두 쏟아부었다. 결국 그들은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한강변으로 도망쳤다. 한강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민혁은 준서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약해지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위험 속으로 끌어들였어. 민혁이 속삭였다. 미안할 거 없어. 너랑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어. 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민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연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민혁에게 약초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 먹어. 아직 시간이 있어. 민혁은 약초를 삼켰지만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준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건넸다. 이걸 지켜줘. 언젠가 내가 돌아올 수 있다면 이걸로 날 찾아. 준서는 지팡이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너 꼭 돌아와야 해. 약속해. 민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며칠 후 민혁은 사라졌다. 지연은 그가 협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딘가로 떠났다고 말했다. 준서는 매일 밤 한강변에 나가 민혁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를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다. 준서는 민혁의 세계를 더 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연에게 마법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다. 비록 그는 마법사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민혁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배우고 싶었다. 지연은 준서의 결심에 감동받았다. 민혁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야.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민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준서의 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준서는 마법의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는 민혁이 남긴 단서를 따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다. 오래된 신사, 지하 서점, 그리고 한강변의 비밀 장소들.
그곳에서 그는 민혁의 흔적을 찾았다. 어느 날, 준서는 민혁의 지팡이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은 그를 한강의 오래된 다리 아래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는 낯선 남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을 민혁의 스승이라고 소개했다. 민혁은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그는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어. 스승의 말에 준서의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해야 그를 구할 수 있죠? 준서가 간절히 물었다. 스승은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를 구하려면 너 자신이 마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준비됐나? 준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준비됐어요. 준서는 민혁의 스승 김도연을 따라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다. 도연은 50대 후반의 마법사로 민혁의 어린 시절을 지켜준 유일한 보호자였다. 그는 준서에게 마법의 본질을 가르쳤다. 마법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다. 네가 민혁을 구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마법은 너를 도울 거야. 준서는 매일 밤 도연의 가르침을 받으며 마법의 기초를 익혔다. 그는 민혁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주문을 외웠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지팡이에서 따뜻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민혁의 기운과 닮아 있었다. 이건 민혁의 힘이야. 그가 너를 믿고 있다는 증거야. 도연이 말했다. 준서의 가슴이 뛰었다. 그는 민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하지만 도연은 경고했다. 어둠의 세계는 위험하다. 민혁을 구하려면 너도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준서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도연은 그에게 서울의 오래된 지하 묘지를 찾아가라고 말했다. 그곳은 마법사들이 금지된 주문을 숨긴 장소였다. 준서는 지팡이를 쥐고 묘지로 향했다. 묘지는 으스스했다. 차가운 돌무덤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었다. 준서는 지팡이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 깊은 지하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민혁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의 손글씨로 쓰인 마법 주문이 벽에 새겨져 있었다. 민혁. 여기 있었던 거야. 준서가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벽을 스쳤다. 그 순간 벽에서 붉은 빛이 터져 나왔다. 어둠의 존재가 준서를 덮쳤다. 준서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도연이 가르쳐준 주문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빛이여. 어둠을 몰아내라. 지팡이에서 폭발적인 빛이 뿜어져 나오며 적을 물리쳤다. 하지만 그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둠의 세계는 민혁을 가두기 위해 더 강력한 마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서는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연은 준서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었다. 그는 민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마법에 바쳐야 했다. 너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마법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준서는 한강변에서 의식을 준비했다. 그는 민혁의 지팡이를 들고 도연이 준 수정 구슬을 손에 쥐었다. 의식은 위험했다. 잘못되면 준서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삼켰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준서는 민혁의 이름을 부르며 주문을 외웠다. 그의 마음은 민혁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첫 만남. 한강변에서의 키스. 민혁의 미소. 모든 순간이 그의 마법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한강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준서의 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그 문 너머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서. 날 믿어. 준서는 문으로 뛰어들었다. 어둠의 세계는 차갑고 고요했다. 준서는 민혁을 찾기 위해 끝없이 걸었다. 그의 손에 쥔 지팡이는 희미한 빛을 내며 길을 안내했다. 마침내 그는 민혁을 발견했다. 그는 거대한 수정 안에 갇혀 있었다. 민혁. 준서가 소리쳤다. 그는 수정의 손을 대며 주문을 외웠다. 하지만 수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어둠의 목소리가 준서를 둘러쌌다. 그를 구하려면 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준비됐나? 준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혁의 얼굴을 보자 그의 결심은 굳어졌다. 민혁을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도 괜찮아. 그의 말에 수정이 빛나기 시작했다. 민혁의 눈이 떠졌다. 준서. 왜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준서의 결심은 어둠의 세계를 흔들었다. 수정이 서서히 갈라지며 민혁이 풀려났다. 그는 약해진 몸으로 준서의 품에 쓰러졌다. 바보야. 왜 이렇게까지? 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 없으면 나도 없어. 준서가 민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둠의 존재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그들은 민혁의 힘을 두려워했고 준서가 그를 구해낸 것에 분노했다. 너희 둘 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어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혁은 힘겹게 일어나 지팡이를 들었다. 준서. 내 뒤에 있어. 하지만 준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함께 싸우는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법을 펼쳤다. 준서의 마법은 아직 미숙했지만 그의 사랑과 의지는 민혁의 힘을 증폭시켰다. 그들의 마법은 어둠을 몰아냈고 수정의 세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혁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준서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마법을 사용했다. 거대한 빛이 어둠을 삼켰고 두 사람은 한강변으로 돌아왔다. 민혁은 쓰러졌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준서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제발. 가지마. 민혁은 미소 지으며 준서의 손을 잡았다. 너랑 함께한 시간. 그거면 충분해. 도연이 나타나 민혁을 구하려 했다. 그는 오래된 마법을 사용해 민혁의 생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 마법은 일시적이었다. 민혁을 완전히 구하려면 너희 둘의 힘이 필요하다. 도연이 말했다.
준서는 민혁의 지팡이를 들고 도연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마법에 쏟아부었다. 사랑, 두려움, 희망.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민혁의 생명을 되살렸다. 민혁의 눈이 다시 떠졌다. 그는 준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 정말 대단해.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협회는 여전히 민혁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민혁의 힘을 두려워했고, 준서가 그의 곁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고 여겼다. 준서와 민혁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어둠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들은 잠시 평화를 찾았다. 민혁은 준서에게 말했다.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 준서는 민혁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어떤 어둠이 와도 함께 이겨낼 거야. 제주도의 바람은 부드러웠다. 준서와 민혁은 작은 오두막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아침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고, 밤이면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협회의 추적자들은 그들을 찾아냈다. 어느 날 밤, 오두막의 문이 부서지며 마법사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 너의 반역은 여기서 끝이다. 그들의 리더가 소리쳤다. 민혁은 준서를 보호하며 지팡이를 들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내 죄. 그럼 날 데려가. 하지만 준서는 건드리지 마. 준서는 민혁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야.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싸움은 치열했다. 민혁과 준서는 협회의 마법사들과 맞섰다. 준서의 마법은 이제 제법 강력해졌다. 그는 민혁과 함께 주문을 외우며 적들을 물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 순간 지영과 도연이 나타났다. 그들은 민혁과 준서를 돕기 위해 제주까지 왔다. 너희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지?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사람은 함께 협회의 마법사들을 몰아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연이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민혁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가 이 세계를 바꿀 때다. 협회의 부패를 끝내라. 도연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그의 죽음은 준서와 민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도연의 죽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결심을 심어주었다. 민혁과 준서는 협회의 부패를 뿌리 뽑기로 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 지영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협회의 고위층은 어둠의 힘을 이용해 도시를 지배하려 했다. 그들의 음모를 막는 것이 민혁과 준서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들은 한강변의 오래된 신사에서 협회의 리더와 대면했다. 리더는 강력한 마법사였고, 그의 손에는 금지된 마법서가 들려 있었다. 너희가 감히 나를 막겠다고. 그는 비웃었다. 민혁과 준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마법보다 강력했다. 그들은 함께 주문을 외웠고,
그들의 힘이 하나가 되어 리더를 물리쳤다. 싸움이 끝난 후 협회는 해체되었다. 민혁과 준서는 새로운 마법사 단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어둠과 싸우는 대신 마법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제주도로 돌아갔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어둠이 와도 우린 함께할 거야. 시간이 흘렀다. 준서와 민혁은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마법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아픈 아이를 치료하고 폭풍을 막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더 이상 어둠의 마법사가 아니었다. 그는 준서와 함께 빛의 마법을 펼쳤다. 그들의 사랑은 마법보다 강했다. 어느 날, 준서는 민혁에게 작은 수정 구슬을 건넸다.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떨어뜨린 거야. 이제 내가 너한테 돌려주는 거야. 민혁은 미소 지으며 구슬을 받아들었다. 이건 이제 우리 거야.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한강변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제주도의 파도와 함께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 매혹적인 마법사와 그의 연인.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였다. 준서와 민혁은 서로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강변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 만난 카페를 다시 찾았다. 민혁은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다시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준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 영원히 함께야. 그들의 키스는 한강의 불빛 아래에서 빛났다. 어둠은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